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민사 절차하고 형사 절차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하여 진행되는 형사재판 절차는 그 가해자에 대해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처벌 절차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를 배상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범죄 피해를 입어서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 지금 형사재판이 법원에 진행 중인데 또 민사재판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2배로 드는 어려움이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그 부분 문제까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제도가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예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1심 또는 2심의 공판 절차, 그러니까 형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경우에 유죄 판결을 한 김에 그에 부수해서 해당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물적 손해나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에 대해서 함께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 배상명령 신청의 요건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상 범죄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범죄 피해를 입었으면 언제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호, 2호, 3호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죄여야만 해요. 대표적인 게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 및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이런 죄, 형법 전에 나오는 이런 죄들과 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몇 개 그 항목의 죄들, 요 정도에 대해서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침입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 절차가 진행이 돼서 해당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저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질의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내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그 죄의 피해자인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해당해야만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해요. 2번째 요건은 시기적 제한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수사과정 있잖아요. 수사과정, 경찰이나 검찰 단계의 수사과정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배상명령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러니까 기소된 이후에 1심 재판 과정에 있거나 혹시 만약에 1심 재판을 진행한 걸 잘 몰라서 또는 그때는 배상명령 신청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만 하면 항소심에다가도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사재판, 공판이 진행 중인 1심 또는 2심 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그 전에 모르고 있다가 변호사님 아직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긴 한데 대법원에 이제 있는데 지금 배상명령 신청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안 됩니다. 1심 또는 2심 진행 중일 때만 할 수 있어요. 배상명령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은 배상명령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을 잘 작성을 해가지고 해당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가서 접수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상세히 나옵니다. 피고 사건의 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2021 고합 1753, 사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형사부 규중 이런 식으로 기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청인의 이름 그리고 신청인의 주소. 만약에 이제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참고사항이지만 이 배상명령 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대리인은 변호사가 하는 경우들이 보통입니다. 결국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서도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그 다음에 정확한 배상 청구 금액, 얼마의 피해를 입어서 얼마를 지금 배상명령 신청하는지를 명확하게 딱 특정을 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나름대로 정리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를 기재하시면 되고, 종이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수만큼 더한 부본을 같이 제출하시는 게 원칙이에요. 피고인이 한 명이고 내가 피해자 한 명이 배상명령 신청을 할 때 한 장만 내는 것이 아니라 두 장을 내는다는 거죠. 한 장 원본에 그 복사한 한 장을 같이 내야 됩니다. 이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는데, 배상명령 신청이 적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그 배상명령에 판단을 해버리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 공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을 합니다.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효력은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유죄 판결서에 배상명령의 그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권한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민사소송 열심히 해서 판결문 왜 받아요? 그것으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죄 판결에 기재된 배상명령 그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민사소송에서 받는 그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 권한이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별도로 민사소송 할 필요가 없겠죠. 이 배상명령 신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는, 단순히 형사 피해자로서의 지위만 있었을 때는 피고인에 대해서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것에 대한 통지나 기일 통지라든가 소송 기록 열람 같은 것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통 피해자한테는 보내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피해자들은 잘 모르고 열심히 자기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나의 사건 검색 맨날 눌러보고 그래야지만 알아요. 그런데 일단 배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절차 보장 규정에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인에게는 반드시 공판기일을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계시면 등기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 일정 통지가 와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고, 배상명령 신청을 해놓고 재판에 제가 꼭 나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많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상명령 신청인에게는 공판기일 통지서를 법원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나도 재판 나오라는 뜻인가? 내가 안 나가면 불이익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단지 그걸 알려준다는 거지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쁜 일이 있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해요. 또 출석을 하면 판사님께서 배상명령 신청이 출석했는지를 호명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하시, 가끔 깜빡깜빡 하시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누락하신 판사님도 계신데, 보통은 절차에 따라서 무슨 사건 피고인 출석했습니까? 변호인 출석했습니까? 검사님 출석했습니까? 배상명령 신청인 홍길동 씨 출석하셨습니까? 요거 꼭 물어봐요. 혹시 배상명령 신청을 해놓고 재판이 좀 궁금해서 내가 직접 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판사님이 출석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반드시 손 들고 배상명령 신청에 누구누구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만에 하나 내가 그 재판에 힘들게 내 생업이 있는데 시간을 빼서 갔는데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러면 또 판사님한테 손 들고
배상명령 신청인 진술하고 싶다 라고 하면 판사님께서 개발할 기회를 주시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이제 다 들어드리기 어려우니까 꼭 해야 될 말 정도는 메모를 좀 하셔가지고 발언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